종이어자우선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 유가족과 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우 사회의 현실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 방안을 촉구하는 전우 방송의 허심탄회한 BJ 허탄 바구예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오늘도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의 매국 반역 입증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매국 반역하면 안 되죠. 위증자의 매국 반역 위증 입증부터 우리 전우인지 매국 반역자인지 이거부터 우선 구분을 피하 식별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저는 저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기대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방송 전문가도 아니고 기자 출신도 아니고 저는 이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 3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는 걸 알아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자로서 유튜브를 좀 쉽게 제가 관리할 수 있고 좀 배울 기술자이기 때문에 국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좀 쉽게 배우기 때문에 기술자로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저것 다 하게 됐는데, 저는 군 생활 동안에도 그렇고 정보 분석이 제 전문이에요. 그래서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전후 여러분들한테 우리 현 실태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제시를 하고, 그럼 원래 이제 정부기관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요. 대통령이 그걸 보고 정보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올리면은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결심을 내려서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정보 제공자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전후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다, 전후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이런 뜻 저는 주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분석가에 제가 직접 나서서 말이죠, 말을 물가에 모셔가서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드시고 안 드시고는 전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보고 물을 마셔라 그러면 안 돼요. 전후 여러분들이 마시든지 말든지 해야 될 일이니까 저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저는 이 방송도 사실 힘들어요. 이것도 버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해요. 이것도 사실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우들의 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별로 봉사다 또 하나의 명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하고 있는데, 저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좀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진성인지 개진성인지 하여튼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전우라는데, 과연 전우가 맞느냐, 나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전우라면 말이죠, 전우를 이렇게 서로 전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감싸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우들을 이렇게 국가의 위신도 전우들을 아주 매국행위야. 이거는 전우들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전우가 긴지 아닌지 우선 제일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정부 분석가 입장에서 이분이 전우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하자. 물론 법원에서 확인했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변호사가 확인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나 이런데 결국 크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개인정보니 뭐니 해서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윤석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 또는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사람이 상사였던 사람, 동료였던 사람, 아는 사람, 그냥 일반 친구,
누구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 010-4087-9788로 문자를 넣어주시거나 자료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통화를 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을 할 테니까. 그래서 주시거나 뭐 입장이 난처하면 제가 음성을 변조해 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또 안 하고도 제가 참고 자료로만 쓰고 방송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 뭐랍니까, 방송에 대한 거는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좀 제보를 좀 해달라 하는 거, 제보를 꼭 좀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오늘 이걸 올리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한번 볼까요? 좀 국방부 장관도 뭐 이런데, 우리가 월남전 참전자가 일단 이거에 대해서 베트남전 참전 국가보훈단체 성명서를 이거에 대해서 오늘 22일이니까 23일 내일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먼저 보고, 잠깐만요. 우리 기자회견. 베트남전 참전 국가보훈단체 성명서 2월 7일 서울지방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조장 판결 관련 국제사법 질서와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부 시민단체와 민변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제법을 거스리고 사법 혼란 부른 베트남전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2월 7일 서울중앙지법 1심 배상 판결은 전 세계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32만 5천여 명의 참전유공자와 가족의 명예를 손상하고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판결이다. 따라서 이 소송은 국제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경국 6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출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은 참전 유공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으로 이룬 것이다. 참전 전우들은 국가의 명예를 위해 이름도 모르는 열사의 땅에서 인류의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푸른 청춘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대민 지원을 통해 449km의 도로를 건설하였고 1744동 가옥과 350동 교실, 1210동 건물, 136개 교량을 건설하였으며 베트공이 아닌 사람은 일명 양민증이라는 것을 교부하면서까지 양민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등 평화의 사도로서 베트남에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8년 8개월의 참전 기간 동안 5,919명이 전사하고 1만 2천 정도 되죠. 1만 9천 몇 명의 1,900 몇 명의 1만 2천여 명의 부상을 입었고 6만여 명의 이름도 모르는 병에 50세 이내로 사망했으며 14만여 명이 고엽제로 이통을 받고 있다. 20만 명이 지금 고엽제 환자죠. 뿐만 아니라 생존해 있는 참전 유공자들은 지금도 전쟁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소홀하기 그지없는 현실 속에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감성적 판단과 조작된 사항을 범죄적으로 해석하여 참전 유공자를 양민학살자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토를 지키는 주체이고 우리 군은 국가의 보루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한 군대의 전투를 발휘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적을 앞에 두고 총을 쏠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32만 5천여 명의 참전 유공자와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라. 둘, 정부는 현 재판을 중지시키고 ICJ의 판결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셋, 정부는
월남전 참전자의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촉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소송 자체가 된 자체가 잘못된 국제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접수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 민변 측의 이상한 장난으로 어떻게 했는지 접수를 받은 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접수를 받았으면 판사가 기각을 시켜야 되는데 기각을 시키지 않고 판결을 한 것까지도 이상하고 이 모든 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관련 보훈단체들은 이번 판결 결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며 교역 규모 3위인 베트남과 외교적 문제로 부상하지 않도록 단체 차원의 민간 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3일, 내일 23일이죠. 내일 한다는데 대한민국 월남 참전회 회장 이하종, 대한민국 고엽제 전회 회장 한규성, 대한민국 무공수운제 회장 김정규, 그것도 이제 상위공정회 회장도 우리 월남전 참전 전후고 이하종 회장의 동기라는데 상위공정회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를 보고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아까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 밝히는 게 사과다. 진실 밝히는 게 사과라고 그래요. 재판 증언한 참전군인 유진성 씨. 나는 내가 한 일을 했다고 할 뿐. 자기가 한 일을 했다고 한다는데 우리 월남전 참전에서 사항 파악한 거로 이 사람이 그때 이거 참가를 안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른 참전 군인 만료의 항의 받기도 정부 면접 피해자의 용서 빌길 우호천선 위해서 잘못인 시인에 이게 우호친선이 아니고 이 드려 이거는 이 사람이 이거 우리 전후 맞습니까? 이게 전후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내가 의심이 궁금해요. 우선 신원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원 확인 좀 하고 그 당시에 아리바이를 좀 다 맞춰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직접 증인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직접 증인 아니고 간접 증인은 원래 증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디 들었다, 풍문으로 들었다, 뭐 봤다, 봤다 이것도 안 돼. 봤다도 말이죠. 같이 몇 사람이 증인이라는 건 두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 혼자서 봤다 하는 건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증인 채택이 되는지 내가 모르겠고, 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유진성 씨는 일시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자신이 목격한 폭리마을의 모습을 증언했다. 자신이 목격했다는데 사실 목격한 게 사실인지 들은 건지 이거 좀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는 건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를 아주 이것은 회유가 된 건지 매수가 된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참전 군인 유진성 씨는 77살이에요. 20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나는 내가 한 일을 했다고 했을 뿐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가 나서기 전에 먼저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에서 나서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안 나선다는 표명을 진즉에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병대 청룡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참전했던 유 씨는 2021년 11월 베트남인 응우엔 띠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 법원의 법정에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그리고 1년 3개월 후 법원은 사실상 원고 손을 들어주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유 씨는 담당 판사가 전쟁을 모른다며 조심스럽게 질문한 모습을 보고 진정성을 느꼈다고 했다. 1심 선고 이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학살은 없었다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유 씨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군인 정신이며 해병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지금도 22살에 목격한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한다. 국도변에는 학살자들의 죽음이 놓여 있었고 죽었다는 거, 죽은 걸 본 적은 사살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이 죽음이 놓여 있었다는 거, 놓여 있는 걸 봤다는 얘기인데, 눈이 벌게진 주민들은 도로를 꽉 메우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했다. 다른 소대원들, 이게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신문에 크게 났을 건데, 우리 이런 신문에 난 적도 없고,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록이 없는, 역사도 없는, 기록도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소대원들이 중대장에게 민간인을 어떻게 할지 묻자 중대장이 엄지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한 다음날 벌어진 일이었대요. 이게 말이 이상해요. 그러면 중대장이 뭐 민간인을 어떻게 할지 묻자 중대장이 엄지를 목으로 긋는 신용을 한 다음에 아주 소설을 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소설을 쓰고 상상을 한 이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위증을 어떻게든지 위증인지 실증인지를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당시에 근무를 한 사람이 맞는지 그 당시에 그때 소대에 맞는지 이 사람하고 같이 근무한 유진성 씨를 아는 사람 유진성 씨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아는 사람은 제 전화번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월참에 그 김치중 변호사라고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대단하게 그 백그라운드도 높으시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틀린 일은 절대 안 맞는데요. 100% 이기는 것만 승소하는 건 맞는다는데 이번에 이것도 100%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분이 자신 있다 그러면 100%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다음에 별도로 내가 한번 인터뷰를 하고 그분의 그 유능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모든 거를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내신 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하게 이야기했나? 하여튼 간에 맨 앞에 서서 분노에 찬 생존자들을 밀치고 나가야 했던 유 씨는 이제 베트남전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7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기 공경의 비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기 공경의 비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한 사람이에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에 당시 베트남 국기를 들고 시위하는 이들에게 같이 있는 사진 찍어주겠다며 다가갔다가 자신이 목격한 폭리마을 학살 사건의 증언자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게 자신이 2018년 서울 시민평화의 법정에서 한 익명 인터뷰는 아니 이 사람은 이때 같이 근무한 우리 전우들 저기 증인 나설 사이에서 더 증인 좀 그럼 한 사람은 말고 원래 증인은 두세 사람 돼야 증거 효과가 있거든요. 한 사람 가지고는 이게 증거 효과가 없어요. 그럼 한두 사람 더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동료들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동료들을 추천을 했어야지. 증언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뭐 한 익명 인터뷰는 2021년 11월 법정 진행이 이어졌고 증언 이후 피해자 증언인을 직접 만나 사과한 유 씨는 살아남아서 고마울 뿐이라는 눈식을 붉혔다.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났을 텐데 대한민국에 그걸 아무도 모르고 국제 기자들이 말이야 500명 이상씩 가 있었는데 이거 신문 한 줄도 안 난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알죠? 다른 참전 군인들이 그것도 막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야 70 몇 명이나 뭐 사살했다고 그게 집단 사살이 가능한 겁니까? 완전 소설도 공상도 참 이해 안 가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전우들을 지금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는 저기 구수정이 위안부 카르텔에 하는 윤미향이 이 사람들하고 연결된 게 분명히 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모든 걸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을 민변하고 다른 참전 군인들은 정을 만령을 항의되어 있지만 저는 자신을 맨 앞에서 길잡이를 천병이라고 소개. 자기가 천병이랬대요. 천병. 이 천병이면 이 사람이 지가 먼저 쐈어야지. 근데 뭐 사고 난 뒤에 가다가 봤다 이런 얘기인데 지가 사고 낸 건 아니고 사고 누가 낸지도 모르고 우리 전우가 냈을 것이다. 그럼 뭐 그 전날 중대장이 뭐 목 끊는 신용했다
이게 소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이게 바로 이 강제징용 위안부 이게 바로 윤미향이하고 구수정이 다에게 카르텔이라는 얘기야. 민변하고 쓰고 싶다면서 베트남과의 우호 친선을 위해서 베트남은 절대 우호 친선에 대해서 이거 논하지 않습니다. 성전국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저러들이 나와서 잘못을 김대중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데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씨는 항소심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제가 나서겠다. 이 사람은 이 전후가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고 전후가 맞다 하면은 이 사람이 위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위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증으로 이 뭐야 이거? 위증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카메라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마지막에 잘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